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사 중재 관련 내용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경전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의 분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한 상사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파일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중재 합의 조항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많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 소송상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당사자분들 중에서 이 중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술정보 중개 플랫폼에서는 3자 간 중재 합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중재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앞으로 알아두면 꼭 필요한 지식, 이 중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고하영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고하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중재를 좀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중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송과 달리 중재란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속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전속적 합의라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배제시킨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중재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실제 생활에서 중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중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붙인다 라는 것입니다. 네네.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했을 때 긴 시간 동안 다툼을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제 그게 좀 잘 안 될 때 아무래도 다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니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중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문서로 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문서로 중재 합의를 해야 되는군요.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 경우 유일한 상설 중재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두어서요. 네. 국내외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상담 등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 중재 사례로는 연예인 가수의 전속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예. BJ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 사건 등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관련돼서 좀 밀접한 부분도 있었군요. 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례로 한때 인기 유명 그룹 시크릿도 상사중재원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네. 중재하고 비슷해 보이는 절차로 많은 분들이 조정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신데 중재하고 조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중재, 조정 모두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사실 대략적인 의미는 짐작이 가지만 사실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네.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중재와 조정은 실무적으로도 엄연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네. 이 둘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선 동일하고요. 그런데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 예. 그러나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정한 제3자에 의해 결정하게끔 해결하는 절차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네네. 정리를 하면 양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예. 중재는 이와 달리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중재인의 판정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재인은 중재인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합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정 절차고 조정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굳이 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송의 경우엔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네. 중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네. 단, 이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예. 중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를 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그 판정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재를 진행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면 시간 절감, 전문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네. 중재인은 신청된 중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법원 판사들과 달리 중재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 예를 들어 IT 기술 분야라고 하면은 그 개발과 관련된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 연구를 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므로 사건의 파악, 사실관계 인정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법원의 전문성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재인을 사실은 양 당사자가 선정하는데 저 최고로 전문성 있는 사람, 네. 또 공정성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1심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상고심까지 3심 제도가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1회 신문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예.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네. 반면 비용은 소송보다 좀 큽니다. 네. 그런데 사건의 이런 전문성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중재 비용, 절차를 담당할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분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금액이 2억이다라고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2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어서 이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네. 변호사 선임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예. 관련 규정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속가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비용 산입으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네. 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이 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를 또 내야 됩니다. 네네.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심금마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2심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고 싶으면 수임료를 또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비용 전체를 고려하고 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예. 거의 2, 3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네. 네. 상대방한테 또 패소 비용 부담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면 그 정도 비용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이에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같은 금액으로 신청을 하면 네. 신청 비용을 따졌을 때 162만 5천 원 정도 발생하고요. 예. 변호사 보수도 소송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네. 중재 절차는 몇 개월 만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판정이 나오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또 심리도 1회 심리 기일에 3-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예. 당사자들도 그 점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러한 중재 비용이 사건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지만 소송 절차보다는 좀 더 비용적인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3번 연속으로 했을 때 3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한 번에 끝나는 중재 절차가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중재 절차 관련해서 뭐 다른 또 장점들이 또 있습니까? 네, 국제적 효력도 발생하고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중재인들의 판정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데요. 네네. 중재의 경우 판결처럼 공정하게 진행은 되지만 판결과 달리 또 당사자들의 비밀까지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하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하겠습니다.